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어제 음악 다큐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라고요.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요. 정태춘 선생님과 박은옥 선생님의 어떤 뭐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에 나온 대로 굉장히 방대한 아카이빙과 함께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의 노래 20여 곡을 쭉 그 연대별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 영화고요. 뭐 이분은 뭐 아시다시피 스스로 장래가 된 뮤지션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태춘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혹자는 뭐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밥 딜런과 정태춘 선생님은 결이 다른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 다 물론 훌륭한 뮤지션이죠. 대체할 수 없는 뮤지션인데 우리가 뭐 국뽕에 차가지고 밥 딜런은 뭐 미국의 정태춘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태춘 선생님을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정태춘 선생님은 그냥 정태춘 선생님으로 남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채워지기 때문에 극장의 큰 스크린과 함께 좋은 음향으로 봐야 저는 이제 그 용산 CGV에서 두 번 보고 인디스페이스에서 한 번 봤는데 다 음향 시설이 괜찮은 극장들이라서 음악 다큐멘터리를 즐기기에는 아주 좀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정태준 선생님 같이 늘 일관된 삶을 사시는 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음악적 재능과 이런 재주를 가지고 아마 권력이나 이런 분들과 최소한 민주당과만 친해졌어도 이분은 뭔가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인데 늘 대추리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투쟁을 하시다가 전경들한테 진흙탕에서 끌려 나오는 뭐 그런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관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고 민주당 측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정말 슬픈 얼굴로 정말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냐고 이제 반문하셨던 분이고 그로부터 음악을 10년간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집에서는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이라는 인터뷰집을 정태춘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그때 제가 서프라이즈에 있을 때 이제 정태춘 선생님 인터뷰에서 이 책에 사회를 바꾼 아티스트 뭐에 정태춘 선생님 인터뷰를 실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서문을 한번 이제 그때 인트로를 쓴 거를 다시 읽어보니까 좀 뭔가 감개무량한데요.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동진 건너간다를 낸 이후 4년 만에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라는 앨범을 선보인 정태춘 씨를 2003년 1월 28일 방이동에 있는 카페 짜르에서 만나 자신의 음악, 사회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정태춘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랜만인데 여러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 같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이 읽는 분들에게 가만히 되어서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이번 앨범 폭지에서 강원 씨는 성찰이 거세된 혁명은 위험하다. 하지만 혁명적 열지정이 실종된 성찰은 감동이 없다. 저 질풍노도 같았던 1999년의 대한민국에서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지나 정동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며 정태춘, 박은옥 부부는 지금 여기에 이르러 다시 첫째를 기다리며 힘겨운 의제를 우리에게 풀어놓는다고 써나왔다. 그 힘겨운 의제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 또 다른 부채자감마저 안겨준다는 느낌이 든다. 정태춘 씨의 내 전반기와 중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시작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마저 느끼게 됐다. 그의 전반기는 아마도 스필과 박순백 씨의 그의 노래는 사랑이 없다. 아니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 타령이 없다. 사랑이라 않고 그걸 깊이 감추고 아닌 듯 다른 언어들로 표현한다. 그의 노래는 그리움이 있고 가라앉은 사랑이 있고 가라앉아 깊은 사랑이 있고 오래 묵어 정겨운 한국적 정서가 있다는 얘기로 대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의 중반기는 이영미 씨의 다음과 같은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감수성이 이제 내적으로 침잠하는 폐쇄적 자기 고백의 정서를 넘어서서 탁 트인 광장에 모인 집단화된 대중의 아우성 같은 정서를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나는 태생적으로 중심부에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말한 대로 정태춘이 집산화된 아우성 같은 정서를 이해하지만 거기에서 역시 중심부에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가사사전심이 철폐를 이끌어냈던 그 투쟁의 과정에 대해 주철환 씨는 그것이 훗날 문화사에서 정태춘의 난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태춘 씨는 불안정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혁명적 열정이 담긴 성찰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불꽃 같은 역할을 준비하는 그는 그래서 더욱 불안정한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또 한참 공백기를 가졌다 다시 이제 또 활동을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수 선생님, 박은옥 선생님의 활동을 기대하고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젊은 학생이 박근혜 촛불 집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때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에서 나오는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라는 노래를 듣고 아마 이게 백남기 농민을 기려서 쓴 글이구나라고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92년, 왜 92년이지 했는데 92년 장마 그때 집회 때 쓰신 노래,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고, 그나마 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는 물대포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물대포는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대포를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최소한 처음에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를 서로 간에 하고, 그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거기서 깡패가 누굴 때릴 때도 대부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국민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장난 한번 해봤는데, 명분이 있어야 사태가 분명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